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암 환자 이야기 세 번째에 대해서 설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번하고 2번 편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폐암 환자를 이제 치료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하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이 오는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 합병증. 일반적으로 7일 이상 공기 누출이 있다든지 상처 감염, 농용, 폐,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성대, 이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목소리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흡인 이제 증상으로 인한 폐렴, 폐색전증, 그리고 교감 신경절 손상으로 인한 과다한 발언, 그리고 이제 이런 기관지 늑막루 같은 이제 루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고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게 되면은 바로 본 병원에 가서 흉부외과 선생님한테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합병증으로 남게 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할 수 있고, 일부는 정말 심하면은 정말 재수없게 생명의 위험도 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항암제입니다. 폐암은 대표적인 항암 치료를 많이 하는 암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이제 비소세포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할 수 있지만은 소세포암은 이미 진단 시부터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조혈계 이상으로 인한 빈혈, 오심, 구토, 설사, 변비, 탈모, 말초 신경염 등이 오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말초 신경염으로 인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 되면은 걷는 것도 이상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페트리시드라는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엽산대사를 억제하므로 비타민 B12 근육 주사와 더불어 경구로 엽산제를 처방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제는 암세포 내에 있는 특정 수용체가 작동해서 암을 억제해 주거라든지 어떤 이제 인자들과 반응을 이제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요. 피부 건조라든지 각질 증가, 가려움, 화능성 여드름, 손톱지의 염증, 설사, 약물 유발 폐렴, 장출혈,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대신 오게 되면 가벼운 거는 쉽게 넘어가지만은 심각한 같은 경우, 색전증이나 이런 심각한 병이 생기는 경우는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장이 이제 장에 천공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부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본인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이제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는 이 앞에 두 가지보다는 정말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 갑상선염이라든지 대장염, 약물 유발 폐렴, 부신기능 부전,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염, 자가면역 당뇨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되면 이것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이 면역항암제를 맞고 나서 암세포는 좋아졌는데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져서 알고 보니까 이제 갑상선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보내서 이제 치료를 받았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암 치료보다도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방사선 치료인지도 모릅니다. 왜? 항암 치료는 대부분이 항암 치료하고 나서 얼마 정도, 2년 정도 이내에서 대부분 좋아져요. 근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방사선 폐렴입니다. 폐를 방사선 하다 보면은 가는 길에 식도가 있어요. 거기다가 식도에도 이제 방사선이 되면은 이 점막에 손상이 와서 염증, 부종, 삼킴 장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못 삼켜서 체중이 쫙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의 삼킴이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요.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대개 2주 후에 발생하고 치료 종료 2, 3주 후에 완화되지만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방사선성 폐렴입니다. 폐암 환자의 5에서 15%에서 발생하고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주 증상은 마른 기침, 호흡곤란 이제 오고, 심한 경우는 이제 폐섬유화로 진행돼서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 이제 그 치료하면은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지만은 너무 그 시기를 놓치면은 아예 방사선 폐렴으로 아예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폐활량을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합병증으로는 이제 목 부위, 연하유 부위, 연조직의 이제 섬유화, 침 생성의 이제 이상, 턱 움직임 제한 등으로 인한 연화곤란 등이 올 수 있고요. 심장에 이제 건드렸으면은 심막염, 심근염, 판막 질환, 동맥점들이 이제 올 수 있는데 이거는 대개 5에서 10년 후에서 이제 10에서 30%에서 발생한 도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코엔자임 Q10을 복용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피부 화상, 피부염, 이제 조사 부의 탈모, 식욕 부진, 이제 피로 등이 올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 로션들을 바르함으로 해서 그거를 예방해 줘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인공침 사용, 턱과 이제 그 턱과 혀의 움직임을 신장시켜 연화 근육을 강화시켜 불편감 해소에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피부 보습제라든지 치료용 로션을 통해서 화상 연고를 통해서 피부를 이제 보여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폐암만 너무 관심을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2차성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조기 폐암 환자 약 7%에서 2차암을 이제 보고하는데요. 그 진단 기준이 이제 길면 길수록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데 1년에 이제 1에서 2%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는 경우 이제 2차 흡입 위험률이 훨씬 더 증가해서 금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그 폐내 2차 암 발생률이 비흡연자는 0%인 반면 과거 흡연자는 4%, 현재 흡연자는 15%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폐암이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인후두암, 두경부암, 식도암 같이 주로 흡연과 관련된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2차 암 검진으로는 가족력, 암치료, 비만, 흡연 등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1에서 3년 내에 꼭 하는 것을 권유해 주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폐암은 아니었지만 그때 이제 유방암으로 5년 동안 추적 관찰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PETCT를 찍자고 해서 본병원에서 그냥 편별을 딱 찍었는데 대장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제 말기로 발견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비록 내가 폐암이고 내가 유방암이고지만은 거기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듯이 자주 다른 암도 조기 검진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호흡곤란. 이때는 이제 기관지가 폐쇄할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압박이 되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두 번째 연화곤란. 음식을 잘 못 먹을 때. 그때는 혹시 식도가 압박이 돼 있나든지. 그리고 세 번째 쉰 목소리. 목소리가 쉬면은 리커런트 라리앙지얼 러브라고 해갖고 반해후두 신경에 마비가 왔는지. 그리고 횡격막이 더 상승되어 있으면은 횡격신경마비라든지 그리고 호너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안구함몰, 안검하수, 축동, 동측 발안 소실 같은 이런 증세가 있으면은 교감신경마비 같은 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판코스트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폐천부의 종양이 제8경추신경, 1, 2흉추신경을 침범하여 팔의 척골 부위로 방사하는 어깨의 통증을 유발하든지 방사학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늑골의 파괴를 이제 동반한 경우에 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상고랑 종양을 이제 의심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흉막 유출이라든지 저산저축, 호흡곤란 같은 경우는 기관지 폐쇄라든지 림프관성 전이로서 폐로 쫙 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든지 얼굴 부종, 호흡곤란, 기침 등이 있으면은 이때는 상대정맥 증후군이라고 있고 이 목으로 가는 이제 중요한 이제 혈관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과 이제 동반질환인데요. 꼭 받아야 되는 예방접종은 뭐냐? 폐렴하고 대상포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 폐질환 같은
만성 질환도 혹시라도 동반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폐암 이외에도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질환 그리고 2차암 때문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폐암 이야기에 대해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